네, 이 부동산 이제 호황기가 이제 서서히 좀 더 조정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부지런한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게 많은 규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많이 추구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호황기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집 마련이라는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투자의 부분을 손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침잠하게 하고 닥쳐올 부동산의 지금 현재 위기, 조정 시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지혜롭게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과 방법이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좀 가볍게 또 부동산을 한번 시장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제목은 조정기에서의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나이가 저희 같이 한 50대 되는 분들은 조정기를 한 서너 번 거쳤습니다. 그런데 30대 초중반 이분들은 특히 많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 조정기에 직면해 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좀 두려움과 공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가기 위해서 또 다른 미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조정기에서는 항상 가격이 잘 오르지 않고 내가 대출 받은 이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적절한 대출을 꼭 늘 활용하라고 해왔고 또 조정기에서의 시간 속에서는 대출보다는 수익형 쪽으로 좀 가기 위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동산을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공부 시작한 사람들은 지난 1, 2년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2, 3년 1, 2년만 보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전체의 밑그림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과거를 좀 짚어보실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면 아직도 좀 자기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2007년, 2006년에 또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항상 부동산은 어떤 시점을 잘라 보았을 때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많이 올랐다라면 또 반대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차분히 올라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시면 이전 과거에도 똑같은 흐름이 있겠지만 97년 IMF를 거치면서 우리가 거의 부동산이 폭락에서 폭락에 이를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또 97년을 회복을 하고 2005년, 6년, 7년에는 또 폭등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규제가 좀 많았죠. 그리고 거품이 많이 있다 해서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은행, 즉 모기지 은행이 파산하면서 또 다시 엄청난 또 가격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 폭락을 하다가 2012년 바닥을 치고 13년부터는 가격이 좀 올랐죠. 그런데 반대로 또 지방에 계셨던 분들은 오히려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가격을 오르다가 또 나름대로 2015년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됐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흐름을 가격의 오르내림을 느끼는 건 지방이냐 서울이냐에 따라서 또 온도차가 또 있겠고요. 어떤 시기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온도차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최근에 2013년에서 16년 정도 17년까지 오르다가 어느 정도 가격이 조정되는 찰나에 파리 조치를 하면서 이 파리 조치, 9.13 조치, 12, 16 조치를 하면서 가격이 폭등한 지역들이 있죠. 그것을 보면 이쪽 밑으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2017년 파리 대책을 통해서 서울 강남과 주요 상승 지역은 일단 대출 규제와 각종 양도세 뭐 이런 종부세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 내에서 서서히
퍼져가죠. 이걸 풍선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규제에서 풍선 효과가 있고 규제 지역과 또 비규제 지역, 우리가 봤을 때는 규제 지역을 조정지구라고 하고 반대로 비조정 지역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조정 지역은 일단 양도세 부담이라든가 각종 세제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비조정 지역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있겠죠. 항상 규제가 들어오면 풍선 효과에 의해서 규제를 피해서 투자하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조정 지역에 오르면 이런 비주정도 올렸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조정 지역도 따라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계쯤까지 올라가다 보면 결국 다시 또 풍선 효과, 그래서 또 뭐 키 맞추기니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응용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까지도 지금 현재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갈아타기를 해서 많은 투자자가 몰려갔고 지난 2월 20일에는 급기야 뭐 수원 정도까지도 조정 지역으로 지구를 지정했죠. 그러면 또 수도권 내에서 역세권이고 또 뭐 새로운 개발 호재가 있고 뭐 GTX 또 들어온다고 하면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자금의 이동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지방까지 오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최근 서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방의 지방에 뭐 지방도 강남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핵심 지역들도 지방들도 올라가는 현상이죠. 이러한 현상들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에서도 규제에서 오르는 현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선을 따라가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다 보니까 결국은 확산돼서 올랐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한참 가다 보면 부동산 규제가 만연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래량이 축소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보합세를 당분간 보통 과거에 보면은 4, 5년 또는 2, 3년 동안 보합세를 이루다가 다시 또 경기가 과도하게 침체되게 되면 결국 쓸 수 있는 카드가 경기 부양이겠죠. 경기 부양책으로는 결국 규제, 우리는 빗장을 푼다라고 하는데 규제를 다시 또 해제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순환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도 역시 규제가 지나치게 좀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3, 4년 정도 지나면 저는 또 규제가 어느 정도 해제되리라고 봅니다. 경제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경제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지나갈 수는 없겠죠. 이 경제라는 부분을 보면 대기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또 이러한 부분을 하고 있는 은행이나 주식 또는 부동산과 같은 직접 생산이 아닌 그런 세계에도 일단은 그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부분이 어쩌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멈춰 버린다면 요건 다시 또 오히려 경제 규모도 작아지고 빵꾸난 바퀴처럼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채워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3, 4년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부담이 된다면 대출을 낮추고 소규모, 지나치게 큰 규모의 투자를 했다면 소규모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있어야 되겠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가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이에서 대출 규제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건 힘들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또 현금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 그래서 뭐 금융과 대출, 뭐 주식 같은 경우 뭐 파생 상품도 있듯이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대출은 또 하나의 활용 가치이고 신용사이기 때문에 자기 신용을 이용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대출도 자기가 받는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겠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고
보합세로 가거나 가격이 내려간다면 있는 대출도 자율적으로 갚고 다음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이러한 복합적인 고민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결국은 부동산의 어떤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조정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가격 상승이 많이 됐고, 두 번째는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부동산 규제. 세 번째는 돈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면 자금을 추적당하거나 대출을 안 해주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각할 정도로 도달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으로도 거래량을 일으킬 수가 없다. 아무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가격 상승은 일단 언제든지 돈이 필요할 때 파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가격이 전체적으로는 보합을 유지하거나 일부 급매물들에 의해서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고 간다라면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싸게 나온 매물들을 살 수 있겠죠. 그걸 요즘 시쳇말로 뭐 신문에 보면은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동원하고 있다가 줍줍이 세력으로 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조정기에서 지혜를 좀 갖는다라면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첫 번째는 많이 상승하는 지역보다도 안정적인 지역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다. 우리가 보통 규제가 들어가면 비규제 지역, 비조정 지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비조정 지역에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또 투자자들이 다른 거기 때문에 매각이 또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지하철이라든가 학교,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호재가 아니면 빠져나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비규제 지역이라 규제 지역을 피해서 비규제 간다 하더라도 너무 서울과 너무 멀어지면 규제가 들어갈 때 거래가 안 되거나, 반대로 3, 4년 흘러서 규제가 서울이 대거 풀리게 될 경우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부분들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안정적인 지역이라는 건 무엇을 가장 많이 중시해야 되느냐면요, 선호도가 있어야 된다. 지역 선호도. 그리고 적정한 가격이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호도가 너무 낮은 지역에 이런 지금 현재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몰려갈 경우에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그리고 개발 호재가 없는 지역은 또 위험하니까 개발 호재를 좀 반드시 좀 수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나 GTX, 뭐 KTX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교통 호재도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교통 호재가 좋으면, 예를 들어 지하철 하나 개통한다든가 GTX가 개통된다고 한다면 개통되기 전에는 오릅니다. 근데 개통 이후에는 모든 부분이 호재로 작용해서 가격이 상승돼서 오히려 GTX 개통 이후에는 가격이 보합세로 가거나 좀 더 내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상승하는 부동산보다 확실히 상승하는 부동산 쪽으로 좀 추구해라. 많이 상승하는 부동산을 찾다 보면 지나치게 과열되기도 합니다. 과열된다라는 건 그만큼 비싼다라는 거고, 어느 순간 가격 수요가 끊기면 그만큼 거래가 어렵다. 그리고 많이 상승하는 지역은 나의 원금, 투자 원금이 많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대출도 안 나오죠. 또 전셋값이 또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많이 상승하는 부분은 그만큼 내가 원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기에 들어갈 때는 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확실히 상승하는 어떤 부동산을 선택을 해서 좀 더 가급적이면 적은 돈을 투자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투자성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성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 과거에 보면 지금 현재 갭 투자를 통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웬만한 갭 투자 다 4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대출을 활용해서 하는 분들, 특히 자기는 전세 살고
뭐 전세 살면서 몸테크해서 갭 투자해서 나중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결국은 전세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한 데서 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성을 지나치게 보다 보면은요, 안정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공실없고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지역으로 가는 게 좋다. 보통 매우 인기가 있는 지역은 보통 수익률이 4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수익성을 가지고 거의 말도 안 되는 뭐 8%에서 뭐 12% 수익률을 말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한번 골탕을 먹을 수 있거나 한번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뭐 없을지도 모르니까 합리적인 월세가 좋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월세는 4에서 한 5% 정도가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월세가 수익이 높겠죠. 수도권 같은 경우에 한 6에서 한 8% 좁혀 가지고 했을 때는 한 6에서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적합하다. 그 이상 나오는 건 의심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로 보면은 세금 부담이 적은 투자를 해라. 세금 부담이 적다라는 건 지나치게 큰 거,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 하나 투자해 놓고 자기가 사는 집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강남을 전세 갭 투자했으면 두 개가 합쳐지면 종부세가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리고 또 강남이 많이 올랐으면 돈이 필요해요. 이자도 갚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강남 걸 팔면 100을 다 파는 거죠. 하나 있는 거 하나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양도세도 많이 내고 있겠죠. 내야 되겠죠. 그런데 강남 하나 살 걸 오히려 분산을 해서 한 다른 지역 오를 바나 안정적으로 오를 지역에 한 두세 개 또는 세 개, 네 개를 사놓을 경우에는 얘들은 돈 필요할 때 처분하기도 좋겠고, 뭐 부부간 공동 투자를 해둘 경우에는 일반 세율을 물론 3개, 4개 하면 20% 중과세가 있지만 세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더 투자성이 훨씬 좋아지고, 개인적으로 이제는 1억, 2억 오르는 그런 거보다 그냥 오르는 상승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겠고, 세금 부담이 가급적이면 보유 기간 동안에 적고 팔 때는 또 양도세가 적은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번 정도는 제가 누누이 많이 주장하는 건데, 전세 가격이 상승 지역, 상승할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할 지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전세 가격이 무조건 상승한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긴 하는데 반대로 가격이 안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과거 2008년, 9년 그 다음에 2011년에서 12년 사이 보면 전세 가격은 3억 2천인데 매매가가 3억 1천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매입하면 오히려 1,000만 원을 받고 사는 경우가 있었죠. 이런 지역은 가격이 안 오를까 봐, 또 오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잠시 전세를 살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따질 때는 전세 가격이 높은 지역이 과연 오를 지역인지를 검토하고 전세 가격을 봐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선호도가 낮고 살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 비율이 높은 데 있죠. 이런 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데를 많이 투자해놨다가는 결국은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전세 세입자 내보내야 될 때 이거 돈 마련 못하죠. 그럴 때는 경매로 날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경험들이 많았던 게 2008년에서 2013년, 그다음에 과거에 뭐 IF 이전에 너무너무 다 같이 힘들었으니까 뭐 두말할 나이도 없겠고요. 전세 가격이 높다 하더라도 매매가 좀 이루어지고 또 매매 선호도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즘 부동산 규제로도 힘든데 이
코로나라는 이 19, 코로나라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부동산을 좀 안정적인 시장에 접근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내렸다가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치기도 하죠. 많이 올랐죠. 또 한번 조정을 받을 건데 이번에는 많이 곤두박질 치지 않을 것 같다. 왜? 지금 현재 IMF 때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이 고민을 해봤는데 이때 매각을 많이 한 사람들만 지금 마음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처음 투자하는 초보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조정기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불안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